자, 녹화 들어갑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을 추가적으로 볼 건데요. 윤정두 찾아오시는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윤정두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떠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이렇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오셔서 함께 동영상 교육도 받으시고 전략도 보시고, 지금 보시면 0030분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전략도 전부 두산 로보틱스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뭐 HPSP, 지금 위메이드가 조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저기도 이제 뭐 바닥에서 세게 돌릴 때부터 들어간 건데 어찌됐든 잘 또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지고 가셔서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셔야 돼요. 또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지금 교육이 목적이긴 합니다만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아니, 수익을 내야지 무슨 뭐 교육이든 수익이든 뭐든 그게 목적인 거지. 뭐 어떤 어느 기준을 설정을 잡으시더라도 그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는 알고 계시고, 장중에 그런 교육을 다 받으셔서 이제 함께 하셔야 된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고, 그죠? 그런 만큼 차분차분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업을 시키셔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을 설정해서 교육을 잡아드릴 건데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기에 앞서서 하나만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위험 고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시장은 무지하게 강해요. 지금 뭐 좀 강하게도 표현을 드리는데, 이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의 기준에서 자꾸 뭐 시장이 어렵다 안 좋다 표현하시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시장 상승률이 14.44%입니다. 이게 어떻게 안 좋은 장입니까? 그죠? 유가증권 시장이 이렇고 코스닥은 더 크죠. 22.71.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고 7월 26일 2차전지 정점 찍고 꺾여져 내려올 때 그때 차익 실현만 잘하셨어도 뭐 지금 기준에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안고 가시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사실 뭐 2차 전지냐 이런 기준 뭐 설정 범위까지도 해석을 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의 수익 범위를 사실 다 잡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 방금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들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글로벌 비교 차트 놓고 보시면요, 시장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지금 다우지수가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S&P 500 지수나 다우지수가 4%, 5% 밀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3,300으로 따졌을 때 3,200포인트 수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점입니다. 그것을 넘겼습니다. 지금 이게 3,600포인트 수준. 그리고 프랑스 까크, 뭐 영국의 FTSE, 독일의 닥스, 유로존 50, 유로스탁 50,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상태에서 눌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수만 이렇게 좀 많이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14.44% 올라온 거고. 예전부터 이제 이격이 된 것은 요 정도 수준이었고, 이럴 때는 프랑스 까크보다 종가가 월등히 더 높았잖아요. 지난해 9월 말 10월 글로벌 시장이 전체 바닥을 찍은 이후의 흐름에서 과하게 눌려있던 폭의 기준인데, 이 이격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이 미끄러져 내려와서 줄일까요? 아니죠. 들고 올려져서 줄일 수 있다. 왜? 그 어느 나라의 각국의 중앙정부의 정책이, 자, 일반 국민들 다 죽어보세요, 그런 정책이 어딨어. 유동성을 뿌려가면서라도 당장의 뭐 빚이, 정부의 빚이 쌓이더라도 그냥 계속 유동성 공급의 경기를
살리는 흐름의 기준으로 정책을 피고 그게 과도하게 이제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불거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또 처음 보죠. 왜냐하면 템포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서 너무 과한 인플레이션 잡아주기도 하고 이제는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잡혔고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래서 실적주 위주의 주력을 보는 거예요. 실적주 위주의 주력 포트폴리오를 보고 11월 달 포트에서도 뭐 결코 시장 대비 나쁘지 않는 10월 말 종가 대비 지금 12%의 수익 현대차, 하이닉스, LG와 한미반도체 고르게 올라와 있죠. 아쉬운 거는 이제 얘네가 더 강한 흐름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삼성전자도 52주 고가 목전에 있고 하이닉스는 이미 52주 고가를 넘겼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그리고 자동차의 수급 개선폭 다시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실적 원체 빵빵하고 또 LG화학 기준의 실적 범위 상상을 초월하고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야 그래야만 우리가 기존의 2차 전지의 기준에서도 엄청난 비중 비율을 가져갔었잖아요. 2차 전지도. 정 의원님들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매도는요. 정확히 24일부터 매도했어요. 그런데 25일 날 이렇게 또 튀어나와. 그럼 검색게 튀어나왔다는 거는 윤정두가 수식을 넣은 거잖아요. 윤정두가 수식을 넣었는데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고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최상의 기준으로 잡혀져 있고 거래대금 신뢰도 캔들의 패턴 뭐 수식까지 넣는 거 30여 가지 넣는 거에서 종목이 골라 잡혀서 나온 게 이거예요. 24일 날 상한가 가고 25일 날 또 추가 폭등 10%대 나오고 그러고 나서 26일 날 또 상한가 가요. 그래서 시가총액 17조까지 갑니다. 응? 지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간다고 해서 얘네가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결론은 이날 기준에서도 에코프로 BM은 4.57%에 포착이 되는데 1시 방송의 실시간 1시 방송의 실시간의 기준에 1시 14분에도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 에코프로 BM이 뜬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에코프로 쪽의 기준을 조금 더 잡고 있던 상황이었죠. 포스코 그룹주하고 SK 이노베이션이나 LS 뭐 이런 쪽 기준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25일 날 편입의 기준이 잡히고 1시 14분에 4%대 에코프로 BM이 종가가 19.90으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 26일에도 개장 초부터 종목이 잡히고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검색기에 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피크였어요. 피크. 이렇게 많이 안 떠요. 요즘 종목 많이 떠봐야 4, 5개 한 그 출력 화면에 그리고 보통 뭐 1개, 2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10%까지만 따라 붙을 수 있죠. 15%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10% 이상은 거래대금 1위, 2위, 3위 뭐 이렇게 놓여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날 하루에만 포스코 홀딩스의 거래대금이 8조가 터졌는데 하루에만. 오늘 조금 전에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8조 2천억, 코스닥이 7조 7천억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만 하루에 거래대금이 이날 8조가 터진 거예요. 지금 현재 전체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만큼 터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봉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를 안 해드리면 포스코 머티리얼즈도 이거 끝까지 갈 거야. 대박이라는데. 왜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야? 냅뒀더니 더 같은데?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잡히면은 결국은 차익 실현 범위를 놓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분봉이라고 5분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 월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서 탈퇴 신호 나왔는데 차익 실현 못 하시고 이런 데서 탈퇴 신호 여기서 나왔는데 차익 실현 못 하시면은 그냥 며칠 만에 이렇게 맞는 거예요. 7만 5천 원까지도. 이게 일주 월봉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날 기준에 26일 날 기준에 저 최고점에서 매도 신호가 다 나와요. 차익 실현 탈퇴하세요. 탈퇴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4% 42만 2천 원에 25일 날 포착되고 25일 날 그리고 26일 날 고점이 78만 4천 원이에요. 하루 만에 40% 이상.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시가총액 54조, 55조까지 올라온 종목.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시가총액 40조를 넘긴 종목. 한 방에 다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확정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요 그 흐름에서 놓고 보시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도 지금 얘도 그렇고 조금 이따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도 볼 건데 이러한 부분의 차익 실현 신호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PC 버전입니다. HTS 버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바일 버전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모바일 버전 기준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싹 없어지죠. 그리고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신호 탈퇴입니다. 탈퇴 신호가 나온 게 언제야? LS그룹은 개장 초에 나왔지만은 나머지 2차 전지 전부 13시 이후에 나옵니다. 얼마? 이런 등락률에서 탈퇴 신호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무슨 뭐 초전박살이지. 고점 대비 30% 50%. 근데 저것을 가격 반발력 7월 28일 31일 날 가격 반발력 나왔다고 여러분들께 악쓰고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이 박순혁 작가잖아요. 언제부터 지가 작가였어? 남의 거 다 갖다가 짜집기 한 거를 그걸 작가라고. 결론은 이제 그냥방 같은 경우에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애꿎은 시청자분들만 완전히 깡통을 채운 상황인데 지금도 뻔뻔하게 계속 매수의 기준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탈퇴된 이후에 쳐다도 안 봐요. 쳐다볼 내용 자체가 없어요. 쳐다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고점에서부터 캔들 하나만 놓고 보셔도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 캔들 하나만 잠깐만 놓고 보겠습니다. 교육 완성본의 기준에서 이게 참 아주 단순한 기술적 분석인데도 본인들이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4대 천원 캔들 하나만 놓고 보시더라도 오늘자에 하락이 안 나오는구나. 오늘자에 전일자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받아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해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차익 실현 신호 나오고 그 차익 실현 하나만 보더라도 후행성이 아닌 그 당시 바로 그 당시의 기준에 차익 실현을 전량했었어야 옳구나 라는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 해석이 결론적으로 모든 2차 전지가 그 당시 기준에 정점의 인식이 잡히고 14강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14강의 교육 기준에 하락 장악형 보시면 여기서만 정리했어도 에코프로 BM 여기서만 정리했어도 그러니까 이 하락 장악한 개념 기준에서 여기서만 정리했어도 30만 원대 후반입니다. 당연히 요 꼬리까지 달려있는 요 위치에서 이 꼬리 달릴 동안에 일봉에서는 매도 사인이 없었겠어요? 나왔겠죠. 어마어마한 순실폭이 고점 대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캔들 하나만 잘 보셔도 바로바로 뜨잖아요. 매도의 신호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매도. 또 반등 나왔다가 또 매도. 떨어지는 칼날이잖아. 흔히 얘기하는. 어떤 캔들 패턴이 매수하세요 하는 패턴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없단 말이지. 그렇게 단순한 기준에서 놓고 보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를 놓치는 게 가장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잡아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난 직장 다녀요. 직장 다니니까 오셔서 이렇게 자동 매도의 기준, 손실 제한, 목표 이익률, 목표 보전, 손실 보전 이 자동 매도에 대한 거를 이것까지 받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매수 후에 매도 조건 넣는 거예요. 매수 조건 넣는 거는 안 돼 있어요. 매도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자동 매매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처럼 그 자리에 수익을 내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분들 7월 24일부터 차익 실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날부터 끝이 없게 나와요, 차익 실현이. 그리고 25, 26일 날 변동성 매매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응? 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그래야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8월 중순 이후에 32,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날아가는 그 상황 속에 56,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안 보죠. 포스코 DX는 지금도 거의 밀리질 않고 있어요. 우리가 차익 실현한 가격 대비. 응? 그렇게 해서 개별 기준의 매매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응?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차익 실현 범위가 월등해졌을 때 2차 전지 같은 종목에서 교육받고 대처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하고 또 기준점 잡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개인 기준에서 어려워하고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의 기준의 흐름을 또 잡아서 들여다 볼 건데 한번 놓고 보시죠. 자, 일단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22일 또 23일 교육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기준입니다. 얼마? 96,500원, 10만원, 105,000원, 또 95,000원. 그 이제 22일 기준에 여기까지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108,000원 찍고, 108,500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을 설정해야 하네요. 차익 실현 설정을 하죠. 추가적으로 더 날아가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명확한 기준은 지킨다. 명확한 기준. 그 기준을 놓치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기준을 잡았으면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용으로 2%뿐이 못 드리는 이유는 신규 상장주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설정 범위. 신규 상장주의 그동안의 누적 데이터들이 없다 보니 어떤 식으로 편입 기준을 설정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지만 기술적으로도 검증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내일 정도 기준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경고 조치에 대한 투자 주의를 한번 이제 설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주가가 초강세를 띄면서 투자 경고 지정되지는 않았겠죠? 지정됐나요? 제가 방송국 가면서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래소 공시 조회 공시 요구가 이제 나왔네요. 시향 변동에 대해서. 그런데 투자 경고 지정이 됐네요. 이것도. 그래서 일단은 안타깝게 이제 저도 이제 혼나야 되는 거야. 16시 14분에 이게 나왔으면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 조치 들어간 거는 우리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내일장 공략주로 넣어놨어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보시고 그리고 제한적으로만 보시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제가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투자 경고 들어갔다고 주가가 폭락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개별적인 흐름이 개별적으로 그대로 형성돼서 나타납니다. 일단 어찌됐든 그 현재 기준에서는 투자 경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제가 지금 사실 이것저것 같이 이제 글도 올려놓고 이제 하다 보니 약간 정신이 없는 것도 있고 어제도 일요일 날 11시 23시 50분부터 방송을 해드려서 새벽 늦게까지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5시에 잠시 눈 붙였다가 방송 갔다 오고 그래서 거의 지금 좀 사실은 비몽사몽의 흐름도 있어요. 잠깐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제가 도저히 정신이 몽롱하다 하면은 말씀을 드리겠죠. 괜히 이제 말씀드리다가
전략 이상하게 잡아들이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순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거만 조금. 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는 편입의 기준을 이렇게 이제 좀 설정을 잡아드렸었어요. 계속해서 편입의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고 교육용의 기준에 이제 2% 기준에서 1%씩 편입 문자도 발송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투자 주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문자 발송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쉬운 게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을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했던 부분이 문자까지로 연동이 안 되고 변동이 원체 크고 또 두산 로보틱스 보고 있었고 문자 만드는 사이에 주가가 이제 11만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뭐 이 흐름의 고점이 상한가 12만 8,8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뭐 18% 수준의 수익이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한가에서 이탈이 되면은 상한가에서도 절반 차익 실현하는 거고 또 이탈되면은 2% 고점 대비 밀릴 때 상한가 대비 2% 밀릴 때 12만 2,600원 이탈 시 전략 매도예요. 그래서 2시 넘어서 전략 매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 갭상승이 나오든 눌림이든 내일 보고 이제 대처를 할 건데 투자 경고기 때문에 무리수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2% 교육 1% 이런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은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라고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시장의 반응이 뭐 한투의 애널리스트 분이 뭐 개별 코멘트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게 이제 좀 유포가 돼서 돌고 있는데 진짜 그게 이제 뭐 찌라신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토를 저도 해봐야 되는데 깊이 있게 안 들여다봤거든요. 케빈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올려주신 다음에 왜 그랬냐면은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편입되는 부분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편출 종목군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특례 편입이 시가총액 50원에 들어온다고 뭐 들어간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8조 5천억인데 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죠. 코스피에서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면 이제 인덱스 쪽에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8조 원을 계속 넘기고 있으면 특례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특례 편입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시가총액 순위에서 밀리는 쪽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그거랑 다른 기준이 잡힌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들여다볼게요. 확인해서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을 뭐 다 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고 또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고 절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기준에서 이제 기술적인 범위의 해석을 해드리는데 17일 날 신규 상장할 때도 뭐 아주 강력한 뭐 매수의 기준을 드리거나 교육용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이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뭐 공모가보다 높게 끝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상장 첫날 이후에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될까라는 부분은 다소 회의적이었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검증받아야 되고 또 수급 논리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도 있고 또 주가가 상한가를 갔는데 개인 관여도가 가장 높고 기관들의 관여도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관여도 자체 굉장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만의 힘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조단위의 흐름이 계속 나올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죠.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뭐 수급이 들어왔나요? 그것도 저도 한번 봐야 돼요. 아주 명확하게는 안 봤습니다. 외국인이 46만 주를 매수하고 기관이 4만 2천 주 매수했는데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개장 초에 1% 들어가서 좀 공격성을 띄었다면은 계속 문자 나왔을 거예요. 비중 2%에서 없는 분 사시라고. 근데 이제 우린 두산 로보틱스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1%만 들어간 건데 어쨌든 6,800만 주짜리의 종목 대주주분 50%예요.
보호해줄 물량 그렇게 월등히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 50만 주 기준 잡으면 0.8%? 0.8% 수준 매수 들어왔다고 상한가 한다? 그건 좀 오버된 표현이죠. 오버슈팅이죠. 그리고 뭐 그들이 막 잡아서 위로 잡아 끌어올릴 그런 그 기준도 아니고, 이걸 뭐 공매도 대차 상환하는 쇼커버링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수급 논리에서 좀 과도한 흐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17일날 교육한 이후에 거래대금이 이미 월등히 터져 있긴 합니다만, 최소 거래대금을 1,000억 이상으로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그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드리면서,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도 놓고 봐야 된다. 그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일 기준에도 상한가를 갔는데, 분봉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개장 초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뭐, 케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익 낸 부분도 있었고, 20일 날 거래가 이제 어찌됐든, 첫날 4천만 주에는 당연히 못 미치죠. 900만 주. 거래대금 6,300억. 거래대금 최상위 3위? 뭐 하여간 굉장히 높게 올라온 상황이었죠. 900만 주 대비해서 80%, 전거래일 대비, 그 다음 거래일은 80%. 그럼 8, 9, 72, 720만 주인데 끝자락 날리고 7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변동성 매매 기준 잡으시겠다. 이게 9시간 교육이에요. 이게 9시간짜리 교육이거든요. 홈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이게 9시간 교육을 통해서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아이고, 홈페이지 지금, 나왔다. 그렇게 해서 9시간짜리 하나당 110만원씩 5개 커리큘럼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게 덜 떠 있는데, 그죠? 이게 지금 여기 중간이 지금 덜 떠 있어요. 그래서 550만 원 기준으로 세트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이렇게. 근데 9시간짜리 교육을 지금 뭐 한술에 다 배우실 수 있겠냐고요. 차분차분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배우시면 되고,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배워. 그럼 이것을 만들어 놓은 윤정도에게 문자 사인 받으시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21일날 공략주를 1,000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조금 전에 700만 주 설정하지 않았냐. 거래대금이 이 월등히 좀 터져주면서 1조의 거래대금 정도 수준이 형성이 된다면, 그러면 추세 강화가 지속될 수 있다. 펀드멘탈은 제한적이고 또 상한가까지 진행이 됐는데, 상한가 진행된 시간이 오전이란 말이에요. 11시 14분. 910만 주의 상한가가 11시 14분. 그럼 그 다음날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한가가 아니었다면 700만 주 정도를 놓고 봤을 텐데, 상한가까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1,0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렇게 해서 21일 날 1,000만 주 기준 거래량 보시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볼 수 있습니다. 9시 10분에 10%, 9시 30분에 20%, 10시에 30% 기준 거래량에. 그럼 9시 10분에 100만 주 터지면 돼요. 근데 300만 주 터졌어. 14% 갭상승에 살짝 눌려서 12%까지 밀렸다가 다시 14.80을 넘겼어요. 우리는 시초가 넘기는 저 시점에 따라붙습니다. 얼마까지? 최대 15%까지. 15%까지 따라붙는 거는 거래대금 최상위 1, 2, 3위에 들어오는 경우에. 결국은 거래대금 이날도 뭐 1위였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600만 주 터지면서 1조 5천억. 그 1조 5천억의 거래대금이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빼고 1조 넘긴 종목이 하반기에 2종목뿐이 없어요. 현대로템 8월 24일, 카카오 11월 11일.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 수익 다 잡아먹었으니까 기억하죠. 올해 들어서는 2차전지가 1월 26일 날 포스코 피처엠이 14% 폭등이 나오고 1월 말까지 20만원, 23만 4,500원까지 기록을 하고 17만 6,500원 찍던 애가. 그리고 2월 1일부터 에코프로비엠이 9%, 2월 1일 날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10조짜리가 9% 폭등이 나오고 2월 7일인가요? 에코프로가 21% 폭등 이후에 12%로 꼬리 달고 내려와서 끝났죠.
다 기억합니다. 에코프로가 2월 한 달 동안 200% 가까이 올라와요. 그런데 거래대금 1조 넘긴 전 단 하루도 없어요. 2월 달에 거래대금 1조 넘긴 종목이 삼성전자 빼고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부터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막 빵빵 터진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날 1조 5천억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간 거야. 수익이 났어 안 났어? 났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은요. 1600만 주 안 터져도 된다니까. 그냥 10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이 나와요. 96,500원이니까 1000만 주만 터져도 거래대금 1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00만 주 다가 아니어도 좋다. 결론은 1000만 주, 22일 날 1000만 주의 거래량 터지면 된다. 근데 이날도 이제 투자 주의 조치가 들어가 있던 그 위치였어요. 이날 종가가 들어갔나 하여간에 장중인가 하여간에. 그래서 결론은 1000만 주의 기준에 9시 10분까지 100만 주 터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터져야 안 터져요? 그 이상 터졌죠? 그러니까 약보합에서 강보합 돌려질 때 편입이 가능했던 위치인 거고, 고점이 108,500원인가요? 12%인가 올라가고 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 전량 차익 실현이지. 전량 차익 실현이지 뭘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10분봉 보여드리면서 저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 범위를 왜 놓치십니까? 그럼 문자 사인 받으시든가. 27일 날 00시 28분입니다. 어제예요. 응? 날이 샜잖아 지금. 12시가 넘었잖아. 새벽 넘었잖아. 어제 기준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이다. 1조 터지면 된다.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1000만 주 이상을 보자. 10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개장 초부터 1280만 주 터졌죠. 1000만 주의 기준?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봉. 꼬리가 거의 제한적인 양봉. 그럼 여기서 시초가 뭐 형성됐다고 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대박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10만 7,500원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는 10만 원 수준에서 벌써 이미 매수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대 초반에서. 시간에 3% 강세, 개장주부터 거래대금 터져서 거래대금 두산 로보틱스랑 함께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매수를 못하나? 9시 10분에 벌써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이 터졌는데. 거래대금 1000억이면요. 전체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10분 만에 거래대금 1000억을 넘겼어. 1조 이상짜리 정확히 써놨잖아요. 갭상승 5%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그럼 이제 갭상승 3%, 4% 따라붙을 수 있지. 최대 10%까지 편입 가능하다. 근데 15%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꼬리가 아주 제한적인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대금 최상위 1, 2, 3위. 그러면 15.99까지 우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5.99. 이런 데서 다 매수 구간이죠. 이거를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 얘기를 해드려요. 유료방에도 문자가 오늘 한 번뿐이 안 나왔어. 왜? 두산 로보틱스에 집중했으니까. 거기는 5%, 얘는 2% 교육. 두산 로보틱스는 실질 매매를 하는 5%까지 편입을 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 그러니까 20일부터 전량차익 실현 4번 하고 재편입하고, 오늘 또 들어가서 또 폭발적인 시세 또 잡아먹고. 얘에 집중할 이유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설정해드렸는데, 여기서 상한가를 찍어버리죠. 여기서 차익 실현의 범위 수준이 아니라. 결론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에서 이런 흐름인데요. 요게 오늘 방송에서 나머지 뒷부분에 이제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 설정해서 보여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에 이렇게 심텍, 두산 로보틱스, 쭉쭉쭉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제 27일 이후에 수급 변동성의 기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죠. 방송에서 이제 못다한 내용들. 이 내용 보시면은, 요 상한가, 요 상태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그 상한가의 매수 전량이 40만 주 이렇게 실려 있는데 1시 41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살짝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점에서,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절반의 차익 실현을 합니다. 무조건. 아쉽더라도 절반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한가의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고점 대비 2% 조정받으면 그게 12만 2,600원입니다. 전량 차익 실현하고 또 상한가 가더라도 그 다음날을 기다리자. 안 그러면은 뭐 고점에서 뭐 주구장창 깨져 내려왔던 2차 전지 떨어지는 칼날을 그냥 막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색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제로 베이스입니다. 돌릴 때 84,000원 기준의 편입을 굉장히 심사숙고했는데 결국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간 거죠.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커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종가가 81,100원으로 끝납니다. 장중 그 마지막 저가가 77,000원대인가요? 우리는 얼마? 87,800원부터 차익 실현했어요. 87,800원. 그리고 3% 조정 기준에서 무조건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 범위까지. 결론적으로 87,000원대 정도의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보고 깜빡깜빡 한다 그랬잖아요. 8만 원이 여기서 어떻게 나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그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에서 여기서부터 깜빡한 거예요. 지금 잠을 못 자놓으니까 순간. 그래서 얘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 이제 조금 이따 두산 머티리얼즈 설명할 건데 우리는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가 이탈돼서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래서 전량 뭐 오늘 기준에 1%뿐이 매수에 못 나갔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그 이상 편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장중에 계속 교육해드렸고 편입 설정 가능한 데 기준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시간에 더 강했고 뭐 내일장에 갭상승 나올 수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는 일단 제로 베이스입니다. 내일의 기준에서는 투자 경고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거죠. 그 부분에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투자 경고에도 뭐 이게 뭐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나빠지는 회사는 또 아니고 원래 있던 그 펀더멘탈 그대로인데 프리미엄이 불편하긴 하지만 유동성도 뭐 제한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셔서 개별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1,000만 주에 어떻게 해요? 1,000만 주 기준 그리고 양봉 아까 보신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에 거래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9시 10분 10%, 9시 30분 20%, 10시에 30% 거래량 실리고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내역이 나와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 28일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교육입니다. 개장 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만 잘 받고 그대로 잘 대처만 하셔도 엄청난 수익 범위 가져갈 수 있죠. 조금 전에 뭐였어요? 조금 전에 기준에 여러분들이 그런 설정을 했잖아요. 2차 전지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매직, 종목 검색기 활용 범위 뭐 이런 거. 근데 그 수식을 지금 아직까지 안 배우셔서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받았고, 유료 교육부터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유료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년 결산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VVIP 회원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돈을 과금을 하시고 3년을 같이 했어요. 저보다 젊으세요. 많이 젊으세요. 그래서 교육을 VVIP 가입을 하고도 교육을 110만 원짜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연단위 기준의 수익 범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단위. 그래서 이거를 이걸 올려주시고 3년을 같이 계시다가 독립해서 지금 매매 혼자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문난님 같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께서 캔들 도서 하나 이렇게 올려드려도 여기 스프링 노트, 스프링 노트에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글자로 펜글씨로 이렇게 요즘에 펜글씨를 누가 써요? 무한수익 선생님이 공부하신 거 봐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판단할 때는 에코프로 다 잡아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얼마나 빅수익입니까? 여기서 상승인가 확인형, 상승영역 확인형, 석배량까지 해서 14배의 수익 그대로 다 가져가는 그 기초적인 교육을 이렇게
스스로가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수익.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일장 또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에 집중할 거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너무 높아요, 주가가 너무 높아요, 그게 아니라 변동성 거래대금만 터지면 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정회원님들은요, 고민이 뭐가 필요해? 응? 고민이 뭐가 필요해? 윤정도가 매매 사인 드리는 대로 매매만 해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전부 2차 전지에서 초대박들 다 내셨지, 뭐 수익 못 내시면요 어딨어. 상반기에 7월 26일까지 거기에 덤으로 이스페타시스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하반기 기준에 포스코 DX, 또 5월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 또 주력주 기준에 SK 하이닉스. 아니 그 수익을 못 가져가신 분들이 세상에 어딨냐고. 응? 배당금만 2억 정도 들어오는 그런 매매의 기준도, 이분이 한 200억 하세요. 200억. 요즘에는 이제 좀 제한적으로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10월 말에 LG화학을 43만 원대 4천주인가요? 3천주 사셨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고? 20%. 50만 원 넘기고 있으니까 20% 가까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교육 제대로 받으시고 스스로 매매 잘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돼요. 응? 다시 강조를 드려요. 다시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고 윤정도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유튜브도 보실 수 있고 홈페이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찾아오시면.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또 유튜브 전부 확인하셔갖고 수익 범위 잡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벤트 할 때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며칠째 야간 모방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조금 이따 보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최고점인 89,100원 찍고 밀려 내려왔을 때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87,8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87,800원, 86,400원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78,000원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종가가 8만 원이에요. 우리는 내일 어느 가격에서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 5%, 10%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특히 VIP방에 계신 분들 VVIP방으로 넘어오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뭐 내일 아침에 돼서 뭐 하겠다 그러다 변동성 또 확장되고 그러면 또 못 들어오고, 나스닥이 지금 0.08 강보합으로 전환됐고, 다우 S&P 500 지수 약보합 눌림폭이고, 이 좋은 장에 뭐가 무서워서 매매를 못합니까? 11월 달 포트폴리오의 수익만 12.53인데 여기에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껴있어요? 여기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익이 껴있습니까? 그거 다 빼고 여기에 리노공업, 여기에 클래프튼, 여기에 네이버 수익이 껴있나요? 변동성 종목에서 조금 휘청한 게 이제 위메이드 부분인데, 위메이드도 그렇게 버겁지 않아요. 절대.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서 또 설정 범위를 잘 들여다보고 대처하자.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응?